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전문가님한테 한번 조언을 구하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거주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 아파트일까요? 아니요, 거주는 아니고요. 투자 투자로. 목적으로만. 네, 네네. 어떤 아파트를 좀 보셨어요? 자양동에 보면은 네. 요즘 자양동이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위쪽은 뭐 실거주해야 된다 그래서 네. 아래쪽으로 한강 극동 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투자 네.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선은 갭 투자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 네네. 주신 자양동의 한강 극동 아파트, 네.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양 사동에 이제 이 극동 아파트를 좀 보고 계시는 건데, 네네. 요걸 이제 투자 목적으로 좀 보시는 거예요. 네네. 일단 여기가 한 30년 됐더라고요. 네, 아파트가. 맞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91년 재건축. 준공이라서 네. 지금 재건축 연한에 들어온 아파트고요. 네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네. 한강변에 재건축에 투자를 생각하셨다라는 건 정말 이건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아까 바로 앞에 미니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앞으로는 입지 싸움이 굉장히 세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입지를 네. 먼저 선점하는 게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좋다라는 거고 이 투자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요건 네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바로 한 입지적인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 극동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곳이 자양 사동에 있는 한강변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네. 그렇습니다. 요 바로 이웃하고 있는 곳이 그저께 서울시에서 이제 보도 자료로 발표를 했는데 정비계획 변경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 바로 좌측에 보시면 성수 재개발이거든요. 성수동. 네네. 예, 성수동 재개발 구역을 발표를 했는데 네. 결론은 뭐냐? 여기 자체를 앞에 있는 이 한강을 그냥 우리 집 뭐라 그럴까요? 정원에 있는 호수, 정원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지금은 한강변에 있는 이제 50층 최고층 수 50층 규제가 있는데 이거 자체를 없애고 이제는 네. 뭐 한 70층까지도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성수 이 재개발 구역에서 바로 걸어서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시면 한강까지 이어지는데 이 강변북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요 강변북로를 덮는 거예요. 요 위로 덮어가지고 이 공간을 정말 안 보이게. 고급스러운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단지 그냥 우리 집 현관 나와서 걸어서 공원 거쳐서 그냥 한강변 쫙 누릴 수 있게끔. 네. 정말 끝내주는 초특급 슈퍼 울트라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탄생을 할 건데 네네. 제가 이렇게 성수동을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보다도 지금 네. 시청자님이 보고 계시는 이 극동 아파트 블럭 있는 자양 사동 요 블럭이 네. 훨씬 더 비교 우위에 더 좋은 입지라는 소리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성수동 재개발 구역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네. 한강변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그렇죠. 번째로는 강남의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강남의 접근성 보면 저쪽 위쪽에서 서울숲에서 타야 되는 이 수인 분당선을 통해서 오든 아니면 영동대교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네네. 이 구역 자체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들어가는 세대 수는 많겠지만 이 중간 쪽에 있는 동들은 굉장히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거기에 성수동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로 움직여서 분당선으로 맞이하는 곳이 압구정동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반해서 우리 극동 아파트가 있는 블럭 자체는 네. 7호선으로 바로 이어지고 또 바로 영동대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블럭 전체가 네, 그렇죠. 모두 도보권으로 한 7, 8분 내면 저쪽 대각선으로 가장 먼 곳까지도 역에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도보로.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접근성 자체, 강남 쪽으로의 접근성 자체가 훨씬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바로 접근하는 강남 자체가 요즘 최고로 앞으로 강남의 중심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영동대로 지하화 작업, 거기에 현대자동차 GBC,
네, 네. 거기에 삼성역 일대 개발 네.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연결이 되는 가장 앞으로는 강남에서도 가장 로얄 입지로 떠오를 곳에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 극동 아파트 블록을 선택을 하신 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사실 요 극동 아파트 뒤쪽에 블록 같은데 보면 이쪽 블록은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구역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요.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인데 네. 우리 이쪽까지 극동 아파트 블록까지 모두 해서 됐으면 성수동 완전히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입지로 떠올랐을 텐데 왜 극동 네. 아파트 이쪽 앞에 블록은 빠져 있었을까? 이게 상당히 고민이었는데 네. 요건 뭐 때문에 그랬냐면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30년 연한이 훨씬 넘겼잖아요. 이 극동 아파트 자체가 이 신통기획으로 검토하기 이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러다 30년 보니까 돼가고요. 신속통합으로 네, 네. 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할 때 네. 이쪽 자체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빠져 있었고 여기 앞에 있는 뭐 성원 아파트든 우성 아파트든 이런 아파트들은 네. 연식이 가장 오래된 게 극동 아파트니 쟤네들이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이제 쫓아가려고 해서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 그랬구나.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 블럭만 빠져 있는 상황이었죠. 네, 네. 그래서 그 뒤쪽은 노후도가 완전히 충족이 되니까 선정이 됐고 이 네. 앞쪽은 지금 이제 이 재건축들을 진행하다가 보면 이렇게 좀 거기서 선정해서 벗어나 있었었는데 네. 이 극동 아파트가 이 자체적으로 그냥 일반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일단 세대수 자체가 154세대에 네. 용적률 자체가 220%까지 거의 찼다 219%까지 찾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네. 이 자체적으로 보면 사업성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네. 당연히 용적률의 상향을 받을 수 있고 종상향을 받을 수 있는 역세권 개발까지 해서 네, 네. 역세권 개발 사업에 덧붙여 갖고 같이 조인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50층 이상으로 지을 수가 있었겠죠.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서울시 네네.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게 너희들 진행을 하려면 요 앞에 도로를 다 포함해서 이 블럭으로 통합해서 통합 개발을 해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의견을 그냥 딱 던져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극동 아파트 자체는 사업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지금 해산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그러면 이 극동 아파트 뭐 입지적인 것을 먼저 좋은 입지를 선점하는 거에는 되게 좋은데 네, 네. 이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선 지금 극동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매매가 자체도 굉장히 높지만 투자비 자체도 5, 6억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갭 투자 금액 자체만. 7억 정도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높게 네. 들어가는데 네, 네. 어차피 블록으로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여기 군데군데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네. 반도 안 들어가는 가격이거든요. 2억 초반대로 그냥 투자가 가능한 거란 말이죠. 어차피 아. 개발은 통합으로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이 통합으로 통합으로 개발이 돼요? 된다라고 네. 보면 아마 그런데 이 물건 찾기가 좀 용이치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극동 아파트는 저는 이제 오늘 질문하신 건 극동 아파트 투자로 매수해도 좋으냐? 저는 투자 반대. 아. 극동 아파트를 매수하실 바에는 이 입지를 선점하는 거는 되게 찬성이지만 거기에서 물건이 좀 틀렸다. 물건을 다세대 주택 빌라로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더 비교 우위에 있는 좋은 물건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화가 이제 상담이 끊어지고 나면 화면에 네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렇게 네. 해서 상담 약속을 한번 잡으시면 좋은 물건까지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 블럭은 어떻게 될 거냐면 뒤에 있는 신통기의 기존에 선정된 기구역과 같이 합쳐져 가지고 네. 당연히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성수동에 있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그대로 접목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성수동 앞에 있는 이런 굉장히 그 제한된 폭의 한강이 이 어떤 환경보다도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한강 이 둔치 공원을 갖고 있잖아요. 뚝섬 유원지 공원이라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더 넓은 한강 공원을
내 집 앞에 정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층으로 지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입지는 뭐 단지 뭐 2년 뒤, 3년 뒤 이게 개발이 될까 말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선점을 하신다고 보면 이 입지는 정말 앞으로 서울에서 굉장히 로얄 중에 로얄 단지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니까 아마도 이쪽 지역에 가서 뭐 일단 다세대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거, 매물 가격이 작은 거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선별하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